원피스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피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해적왕 골디로저가 있어요. 이 녀석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 근데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기는 싫은 거야. 왜냐면 나도 뼈 빠지게 모았거든. 재산세 내고 취득세 내면서 이 빌어먹기 살기 힘든 해적 시대에서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막 정부에서 국가에서 막 가져가려고 하니까 얘도 뿔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거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내 재산 딱 한 명에게 주는 이벤트를 열어보자. 빅 이벤트를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처형대에 잡히게 됩니다. 왜? 죄목이 뭐냐? 국가에다가 환수 안 함. 그래서 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시작되게 된다. 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적들이 달려드는 그런 만화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밀짚 모자를 쓴 녀석이 바로 밀짚모자 루피라는 이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친구, 빵 셔틀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주인공이 우연히 구출을 하게 되면서 같이 잠깐 동행하는 그런 친구가 되죠. 근데 왼쪽에는 해적을 이제 시작한 거야. 해적단에도 규모가 있어요. 막 중소기업 해적단이 있고 대기업 해적단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해적단이 있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나이도 어리고 기반도 없었으니까 스타트업 해적단을 차린 거죠. 대박 나면은 이제 인생 대박 나는 거고 쪽박 나면은 이제 뭐 회생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그런 큰 꿈을 갖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주인공 몽키 디 루피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동료를 모아야겠죠? 왜냐면 혼자 이 험난한 해적 세상을 헤쳐나갈 수는 없으니까 잡무도 시켜야 되고 커피도 타와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검사를 구해야겠다. 요 대적 시대에도 검사가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 이때도 사자 직업이 정말 알아줬습니다. 이 보물을 찾으면은 서로 소유권 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소송이라던가 재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때도 검사가 진짜 중요했어요. 근데 이때 검사는 망치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야. 칼로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같은 검사예요. 결국 판결을 내리는 건 똑같아. 단지 수단이 조금 다르다. 망치로 3번 치냐, 칼로 3번 베냐. 이때도 사자 직업이 부모님들이 너 꿈이 뭐야 이러면은 검사요, 판사요, 변호사요 이런 것처럼 검사였다 이때도. 그러다가 우연히 잡혀있는 검사를 진짜 찾게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이 새로운 동료 후보 검사 롤로노와 조론하는 친구인데요. 되게 악명이 이미 높은 애야. 이미 요 바닥에서는 유명한 검사. 우리 재판할 때 나오기로 해놓고서는 안 나와 막. 그래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질 나쁜 검사였어요. 노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꼬맹이가 여기 잡혀있는 검사가 불쌍해서 주먹밥을 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로 팽이버섯이 관측을 해버리죠. 요 팽이버섯은 뭐냐? 뒤에 보면 마린이라고 써있듯이 해군 소속의 친구입니다. 아빠가 해군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야. 아빠가 해군에서 별 좀 달고 명망이 있어가지고 커넥션이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데 저 팽이버섯이 이거 주먹밥 참치가 안 들어갔다. 참치 마요 주먹밥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너무 실망을 해서 땅에다가 막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롤로노와 조로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알고 보니까 롤로노와 조로 이 친구는 참치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딱 맞는 맞춤식 주먹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다? 내가 싫어한다고 상대도 싫어하는 게 아니다.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라. 이런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루피도 공통점 발견. 나도 참치 알러지 있는데 나도 참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치보다는 광어나 우럭이지 뭐 이러면서 공통점을 찾고 이제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조로라는 애가 잡힌 이유가 바로 이 팽이버섯의 만행을 자기가 이제 쉴드를 치다가 이 팽이버섯이 워낙 아나무인이라서 주위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뒷수습을 하려고 시민들을 지키다가 알고 보니까 잡혀간 거야. 악명 높은 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츤데레인 거지. 그래서 루피는 이 친구 생각보다 되게 착한 친구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첫인상 선택에서 조로를 뽑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로도 첫인상 선택을 했었어. 조로도 첫인상 선택을 루피를 한 거야.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야. 근데 그걸 제작진이 안 알려줬어. 그래서 서로 모르는 상황. 그럼 누군가 대화 신청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조로도 사실 루피한테 대화 신청을 하러 가고 싶은데 사지가 묶여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였는데 루피가 먼저 와줬어. 이게 쉽지 않은 용기인데 루피가 먼저 와서 혹시 조로님 시간 되시면은 이따가 산책 한 번만 해요 이러면서. 근데 조로가 산책할 다리가 묶여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루피가 그러면은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 아까 말했던 그 팽이버섯의 아빠가 봐버리죠. 팽이버섯의 아빠는 해군에서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거든요. 팽이버섯의 아빠 이름은 모건입니다. 이 모건이라는 아저씨가 화가 난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오늘 막 되는 일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도 안 좋은데 원래 조로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로를 그럼 오늘 처형시켜야겠다. 이래서
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조로는 혼자 짝사랑했던 그녀를 기억하면서 아 오늘 죽는구나. 드디어 두 번째 사랑 루피를 만났는데 아 오늘 가는구나 하면서 회상이 나오는 순간 바로 루피가 몸으로 총알을 막아냅니다. 몸으로 총알을 어떻게 막냐? 알고 보니까 이 원피스 세계에는 악마의 열매라는 아주 특이한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의 능력은 뭐냐? 복용하면 효과가 바로 나오는 설사약 같은 존재예요. 먹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초능력이 생겨. 근데 대신에 바다의 신한테 노여움을 사서 수영을 못합니다. 그럼 해적인데 수영을 못하면 어떡하죠? 해적인데 물에 빠질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없는 장점만 있는 약이야. 너도 나도 먹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열매인데 주인공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먹고 시작했어. 루피의 능력은 몸이 고무야. 그래서 총알 같은 거는 이렇게 고무니까 다 튕겨내버리죠. 루피가 조로의 부탁을 듣고 검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검이 3개나 있는 거야. 검이 3개니까 그냥 다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을 어떻게 3개를 쓰나. 보통 남자들은 다리가 3개인데 조로는 팔이 3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에다 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조로는 삼도류 그리고 다른 것도 삼도류 이렇게 해서 육도류까지 휘두르는 진짜 무궁무진한 남자, 밤에 포텐셜이 엄청난 남자,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플로팅을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막아냅니다. 모든 칼들을. 멋있죠? 그래서 조로는 동료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왜냐면 루피가 먼저 표현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조로도 싫지만은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 최종 보스 도끼손 모건이 있어요. 이 친구의 별명 이명은 백범 김구 이런 것처럼 도끼손 모건입니다. 왜 손이 도끼야? 막 엄청 무섭잖아. 막 비주얼만 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막 눈 깔고 지나가고 막 다들 겁만 먹어. 근데 역발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되게 초급 해적존이거든. 초급 바다야. 학교의 프로세스로 치면은 유치원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똥이랑 오줌 싸는 법 배우고 이제 젓가락질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런 거 배우는 단계인데 여기서 벌써 손이 도끼다? 누구한테 손이 도끼가 됐다는 거예요. 손이 잘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비주얼이지만 사실 되게 약해.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아까 그 빵 셔틀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꿈이 해군이었어. 왜냐면 집이 너무 힘들어서 빵 셔틀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빵을 사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아 나는 이번 생에는 사업이나 해적 같은 스타트업은 꿈꾸기에는 걸렀다.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들어가자. 이래서 이 친구는 해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료가 돼서 여행을 하는데 검사랑 사장이랑 뭐 스타트업을 꾸린 건 좋아. 근데 이제 서류 업무라던가 간단한 거 다들 고위직에만 있었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커피 타줄 사람, 에이스 까가지고 커피 담궈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루피의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원래 밀짚 모자가 이 빨간머리 샹크스라는 친구 거였는데 루피가 이 친구한테 받게 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실 루피는 스타트업이긴 한데 살짝 가업승계 같은 형태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해적이 되려면 해적이 되기 위한 10계명, 동료 늘리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배운 그런 선행학습을 한 준비된 해적이었어요. 근데 한 산적이 들어와서 여기 술 마시려고 했는데 술이 없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빨간머리 샹크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염장을 지릅니다. 우리가 다 먹어버렸는데 어쩌냐? 막 되게 비꼬았어. 그러니까 얘도 화가 나서 얘가 되게 성격이 온화한 산적이거든요. 근데 얘도 막 참다가 너무 계속 막 긁으니까 화가 나서 샹크스를 폭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샹크스가 되게 센데 맞기만 해. 그러니까 이 루피는 아니 왜 센데 왜 저런 애한테 맞기만 하냐고 막 화가 난 거야. 근데 샹크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권력이나 지위가 있으니까 저런 작은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인터넷 뉴스에 막 갑질, 샹크스 갑질이다, 샹크스 뭐 논란 이러면서 막 기사화가 되니까 이게 샹크스는 조심할 수밖에 없던 거야. 이게 유명인의 삶인 거야. 그리고 바로 이때 루피가 몰래 샹크스의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피가 고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루피가 혼자 복수하러 갔다가 되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샹크스가 구해주는데 산적이 상대가 안 되는 걸 아니까 루피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근데 이 바다는 평범한 바다가 아니야. 여기는 조수 간만에 차도 엄청 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도 한두 개가 아니고 사람 하루에 한둘 사라지는 건 1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소말리아 해적 이런 거는 뭐 여기는 당연히 기본이고 해적 시대니까 되게 험난한 바다니까 이 물고기들도 그 험난한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서 진화를 했어요. 보면 엄청나죠? 물고기 사이즈가. 그러니까 얘네가 잡기 힘든 만큼 그만큼 맛있어. 그래서 루피가 잡아먹히는 순간 샹크스가 구해줍니다. 하지만 팔을 잃어요. 그래서 원래 루피가 샹크스한테 아 나도 샹크스 따라갈래. 왜냐면 새로 스타트업 하는 것보단 대기업에 입사해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편이다 보니까 루피도 조금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는데 샹크스 배 탈래 계속 졸랐거든요. 술집에서부터. 근데 샹크스가 팔이 잘리니까
달리니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롱키디 루피 얘도 나빴어. 루피도 대장이 팔이 달린 거는 이게 간부가 팔이 달렸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대장급이 팔이 달렸다? 이거 해적단 휘청일 수도 있는데 바로 견적 서가지고 진짜 요망한 친구죠. 그래서 샹크스는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떠나고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주면서 이거 내가 일단 너한테 맡겨놓는 거니까 나중에 갖다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 친구의 이름은 나미.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버기라는 이 에피소드의 보스도 만나게 되죠. 이 마을에서 버기랑 싸우게 되는데 이 강아지가 이 집 앞을 엄청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긴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 강아지에. 근데 그건 너무 슬프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슬퍼. 이 버기는 동강동강 능력자라서 몸이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칼의 면역이고 어쨌든 루피가 이긴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미가 동료가 되게 됩니다.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냐? 커피를 진짜 기가 막히게 타. 믹스커피 비율이 진짜. 그래서 스타트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루피의 적단에. 이제 다음 마을로 가게 됐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우소. 이 마을을 들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진짜 얄궂은 운명이랄까? 사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원 하나가 기업의 평가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에피소드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다. 얘는 진짜 철이 없는 친구야. 나이가 지금 벌써 몇 살인데 맨날 동네에다가 거짓말하고 다니고 뭐 도둑이 들었어요. 해적이 쳐들어왔어요. 이러면서 동네방네 거짓말 치다가 주민 사람들이 화내면은 그걸 막 즐겨. 마조이스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맞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막 맞아. 강해질 생각이 없어. 맞는 걸 좋아하나 봐. 태생이. 그래서 강해질 생각이 없고 막 애들한테 맞으면서 코뼈 부러지고 막 이런 걸 즐기나 봐. 근데 쟤도 철이 없는데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은 거야. 나도 스타트업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해적단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해적단이 있어요. 나름. 우솝 해적단이라고. 근데 여기 동네 꼬맹이 어디 모자란 애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지. 태권도장 보내면은 막 애들 에너지도 빼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코딩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솝 해적단에 다 보내는 거야. 학부모들이. 왜냐면 우솝 해적단 갔다 오면은 오늘 우솝 해적단 시간이니? 이러고 데려다 놓으면은 갔다 와서 애들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막 금방 잠들고 말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야채 트리오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고추, 오이, 두리안 뭐 이래요 이름이 얘네가. 근데 루피도 마침 우연히 이 섬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솝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솝은 이 마을에 나름 애정이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 고향이에요. 이유가 막론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해적이니까 일단은 이때는 항상 참참참 게임을 했어요. 해적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은 착한 해적인지 나쁜 해적인지 참참참을 해. 이게 근데 확률이 거의 100에 99는 나쁜 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참참참을 하는 거야. 혹시 착한 해적이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왜냐면 어차피 싸우면 지는데 착한 해적한테 먼저 시비 걸어서 또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섬에 들을 때마다 죽음의 참참참 게임을 막. 그러니까 이때 시민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착한 해적이란 걸 알고 얘기를 서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샹크스 해적단의 간부인 야솝이라는 사람이 우솝을 낳고 그냥 마을에 놓고 갔어요. 자기 해적하겠다고. 자기 큰 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시점으로 보면은 와 저게 아빠야? 어떻게 아빠가 저래? 근데 그런 시점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세계관에서 보면은 야 해적답다. 너 진짜 해적이다. 샹크스 해적단에서는 야 아기를 낳고 너 그냥 버리고 너 해적하겠다고 왔어? 너 합격이다. 너 수석. 그냥 바로 프리패스야. 너 진짜 해적다웠어. 이러면서 막 영웅담이 되는 거지. 이 세계관에서는 달라요. 그리고 우솝의 유일한 친구인 우솝을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준다고 하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솝을 사람 취급 안 해. 쟤 좀 이상한 애다 이러는데 얘만 우솝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몸이 아파. 그래서 집사들이 막 24시간 밀착마크 해가지고 막 주사 놔주고 이거 불법인데 다 그렇게 해줘. 근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시대 배경이. 근데 얘 꿈은 또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건강해져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불법 진료를 보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프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도핑을 하는. 이거 참 슬프죠. 그래서 얘가 집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가 해적이었던 거야. 아까 그 부잣집 따님을 돈을 노리고 암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해적인 거를 숨기고 되게 착한 집사로 수년 동안 희생했어. 근데 이걸 우솝이 알게 돼서 우솝은 야 얘 해적이야. 얘 믿으면 안 돼. 이러니까 이 베스트 프렌드인 아까 그 여자애 카야거든요. 이름이. 카야 입장에서도 야 무슨 너 너무한다. 나 진짜 너 친구라고 믿었는데 난 널 친구라고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뭐 이러면서 그래도 얘 집사도 내 친구인데 어떻게 내 친구를 모함할 수가 있어? 이간질을 할 수가 있어? 안 믿는 거죠 우솝을. 그래서 우솝은 혼자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집사도 사실 지역에서는 좀 날렸던 애. 그러니까 우솝은 사실 루피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루피랑 같이 합심해서 막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름 우솝 해적단도 참전을 이게 병합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작은 회사여도 서류상으로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단 직원들도 다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고추, 마늘, 파프리카 이런 애들까지 여기 다 합쳐진 거죠. 어쨌든 전투를 해서 성공적으로 집사를 막아내고 이제 우솝은 이제 제대로 해적을 해야겠다. 어차피 아빠도 나 버렸고 나도 내 꿈을 찾아서 가야겠다. 언제까지 이 마을에 계속 있을 순 없다 이러면서 우솝 해적단 해체를 선언하게 되죠. 이제 학부모들은 큰일 났어. 저녁에 오면 밥 해주고 다 해줘야 돼. 그래서 고추, 딸기, 복숭아랑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얘네는 진짜 해적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얘네는 올바르게 커야 될 거 아니야. 어릴 때나 이제 뭐 담배 피는 게 멋있다 막 이러는 철없는 애들이 하는 거고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여자애가 부자잖아요. 카야가.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보상을 해주지? 막 보통 사람들은 배민 기프티콘 아니면 투썸 케이크 막 이런 거 해주는데 얘는 그릇이 다른 거야. 아, 차를 해줘야겠다. 해적시대의 차는 뭐다? 배. 그냥 배를 일시불로. 뭐 루피는 땡 잡았죠. 그러니까 배는 얻었는데 짐을 얻었어요. 또 무슨 의미냐면 짐을 얻었다는 게 이 친구가 이제 동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랄까 모르겠어요. 등가 교환인지는 어찌 보면은 카야는 되게 똑똑한 여자죠. 역시 의사가 될 머리가 있다. 과감하게 투자한 거예요. 배를 투자해서 마을의 골칫거리를 쉽게 처리해보는 거 어떨까. 루피네 쪽으로 쓱.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로가 과거가 있는데 짝사랑하던 여자의 첫사랑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강한 검사가 되겠다. 조로는 꿈이 그겁니다. 강한 검사가 되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사실 이제 루피 해적단의 목표는 그랜드라인이라는 곳을 가야 돼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금강산 같은 곳이야. 금강산에 가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얘네 보면 이게 빵 먹고 있잖아. 되게 맛없는 유럽빵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식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바다에서 레스토랑을 찾아요. 이 식당 이름은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 근데 갑자기 이 레스토랑에 딩이라는 해적이 쳐들어오면서 나 너무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정중히 부탁을 하죠. 이 해적은 결국에는 총을 쏠 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요리사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요. 이 요리사 친구 이름은 상디인데 이 친구가 이 해적을 위해서 요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굶주린 배를 해결하게 되죠, 킹이. 근데 얘가 이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별점도 5개를 남기고 구글 레이뷰에다가 진짜 맛있다고 제방문사 있다고 그런 식으로 리뷰도 적고 친구도 다음에 데려오겠다 그랬어. 뻔뻔하게 돈도 안 냈으면서. 그러니까 해적인 거지. 그래서 자기의 보스를 데리고 옵니다. 두목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두목도 배가 너무 고파서 주먹을 날릴 힘도 없어. 그래서 얘네한테 음식을 강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 저번에 총을 드니까 얘네가 이 세대 배경에서는 애들이 총에 면역이 있어가지고 겁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리사들이 비웃기 시작하죠. 왜냐면 얘는 이 바다에서 이 부근에서는 악명 높은 해적이야. 정말 악행을 일삼고 막 시민들을 살해하고 정말 나쁜 해적인데 밥을 먹이면 얘네가 우리 레스토랑에 복수를 하면 어떡할라 그래. 밥 절대 주면 안 된다. 지금 힘 없을 때 얘네 빨리 정부에 넘겨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동료들은 해적한테 밥 주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상디가 아, 배고픈 건 못 참지 이러면서 볶음밥을 또 해와요, 공짜로. 그래서 동료가 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쟤는 엄청 포악한 애들이라니까. 너 이거 밥 줬다가 바로 뒤통수 맞는다고. 상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가? 하는 순간 아차차 늦어버렸어요. 이미 에너지 재충전. 이 해적 두목의 이름은 돈클리크입니다. 돈클리크의 주먹은 이미 상디의 앞면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바로 이런 거죠. 밥을 먹으면 주먹이 나간다. 밥을 먹는 행위가 작용, 그리고 주먹이 나가는 행위가 반작용. 근데 데려온 애도 당황해. 아니 그래도 공짜로 밥을 줬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성 쓰레기 시민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는 나쁜 해적들이지만 공짜로 밥을 먹여준 은인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목이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너 인수인계 해준 게 몇 개고 일을 가르쳐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해적답지 못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솔직히 상사는 실망할 만하죠. 해적이 해적다워야 해적인 것을. 그래서 돈클리크 해적단과 이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의 대결이 전면적으로 펼쳐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돈클리크의 강함은 어디서 나오냐?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였어. 자기가 강하다기보다는 아이템을 엄청나게 고강을 해가지고 집행검에 최고 갑옷에 막 이런 거를 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몸이 무기로 세팅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돈클리크 해적단이 왜 이렇게 괴멸을 했냐? 왜 배를 굶주리고 있었냐?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금강산 그랜드라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강적들과 변화무쌍한 날씨들 막 이런
자연 환경을 겪으면서 해적단이 완전 괴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 오너를 만났는데 레스토랑 오너가 알고 보니까 옛날 네임드야. 아, 내가 그랜드라인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얘한테 그랜드라인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꿀팁을 좀 얻어야겠다. 이러면서 얘한테 그 일지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돈클리크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던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장, 레스토랑의 주인 이름은 제프거든요. 붉은발 제프. 주인장은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외다리 나무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클리크 해적단이 괴멸한 거는 험난한 자연 환경이나 강적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 단 한 명의 사람에게 간파가 난 거였어요, 해적단이. 근데 이게 차금캐하잖아. 쪽팔리잖아. 나는 이 일대를 주름 잡고 있고 악명을 떨쳤던 나 돈클리크가 그랜드라인 금강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슬라임?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가오가 상하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은 한 명한테 박살이 났다. 근데 그 한 명이 쫓아왔어, 얘네. 아, 얘네 딸피 남았는데 얘네 이거 다 못 잡은 게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일처리가 확실한 스타일인 거야. MBTI만 잘 걸렸어도 도망쳐버렸네 하고 놓아주는 MBTI한테 걸렸으면 이제 살아남는 건데 MBTI가 꼼꼼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 정체는 바로 세계 최강의 검사 메눈 미호크라는 사나이였다. 그리고 이 사이에 나미는 루피 해적단의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조로의 꿈이 뭐라 그랬죠? 세계 최강의 검사. 그러니까 아니 이런 점핑 이벤트의 기회가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점핑 이벤트를 시작하는 거야. 얘만 꺾으면 내 꿈 달성인 거야. 이런 대박 이벤트를 놓칠 수 없지. 조로가 바로 여기서 헛된 망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얘만 꺾으면 바로 세계 최강?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검사가 뭐 윷놀이로 딴 게 아니죠. 실력으로 딴 거죠. 그러니까 타코야키 칼, 쿠팡 택배 오면 택배 뜯는 칼로 조로를 초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조로가 패배하게 되지만 이제 조로는 졌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게 검사 사이에서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원래는 죽여 보통. 근데 마음에 들면은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 미호크 맘에 들어버렸다 조로가. 그래서 미호크가 한 곳만 썰게. 어디 썰릴래? 이러니까 조로가 등만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썰리게 되죠. 등은 지켜야 됐어. 왜? 루키랑 매칭이 됐었잖아요, 초반에. 근데 아직 둘이서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데 등에 상처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등만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로는 부상을 입어서 리타이어가 됐고 이제 돈클리크랑 루피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최종 보스는 돈클리크예요. 근데 이 싸움의 원흉이 뭐예요? 상디가 밥을 공짜로 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글 리뷰 보고 막 해적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 공짜 밥 준대. 게다가 맛도 있대. 이 레스토랑이 평판은 좋은데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레스토랑 주인인 제프가 원망을 안 해. 왜냐? 과거사에 다 그런 얘기가 녹아들어 있었다. 상디가 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밥을 베푸느냐? 상디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왜냐면 공부 쪽으로는 재능이 없는 거를 어릴 적에 빨리 깨달았어. 근데 이 순수한 상디의 꿈이 뭐였냐? 공부 쪽에는 재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부작용으로 꿈으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친구의 꿈은 올블루라는 바다를 찾고 싶다. 올블루가 뭐냐? 모든 바다의 특징이 모여있는 곳. 각자 특징이 다른 어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산다는 거야. 민물고기랑 바닷물고기랑 같이 사는 그런 올블루가 있다는 거야, 얘 말은. 너무 어릴 적에 기초교육도 없는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빨리 진로를 요리 쪽으로 틀다 보니까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 그러던 중에 아까 그 오너 주인장 제프의 해적단 생활 중에 상디를 만나게 됩니다. 막 배를 괴롭히고 있는데 상디가 내 꿈은 올블루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어. 올블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근데 막 주인은 안 웃는 거야. 알고 보니까 주인장도 같은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갑자기 침몰을 해서 상디가 물에 빠지게 되고 그거를 제프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여기서 배가 올 때까지 구조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식량이 없잖아. 그래서 둘은 식량을 반으로 나누고 각자 멀리 떨어져서 지내기로 해요. 근데 상디도 버티고 버티다가 밥을 다 먹었는데 제프는 밥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살려면은 제프 밥을 목숨 걸고 훔쳐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밥이 아니고 그냥 보물이었고 제프는 자기 다리를 먹고 있었던 거였어. 그래서 외다리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배고픔을 겪었기 때문에 상디랑 제프는 끈끈한 우정이 생겼어.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만 보면은 PTSD 와가지고 밥을 막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피랑 이제 돈클리크랑 싸우게 되는데 돈클리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장비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이 등산 갈 때 막 장비를 엄청
엄청나게 챙겨요. 막 등산 폴대도 챙기고 막 등산화도 비싼 거 신고 그래봤자 그냥 가볍게 슬리퍼 신은 어몽길을 못 이긴다. 그런 논리로 얘가 아무리 장비를 풀셋으로 비싼 거를 질러봤자 루피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루피가 나름 강해요. 그리고 상디를 동료로 영입을 하게 되죠. 왜냐면 요리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상디가 나름 싸움도 잘해. 이제 은인이었기 때문에 오너가 감사했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미가 도망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루피 해적단이 사건이 해결이 됐으니까 나미를 찾으러 갑니다. 왜냐면 루피 해적단은 나미가 꼭 필요했어. 다른 커피들도 마셔봤는데 나미가 타주는 믹스커피의 그 황금 비율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미는 아론 해적단이라는 다른 해적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중 스파이를 했던 거야. 반도체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해서 기술력만 빼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 해적단의 보스는 누구냐? 바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어인입니다. 어인의 특징은 뭐냐? 물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힘이 뭐 사람의 10배, 그리고 정력도 사람의 10배,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도 우섭처럼 생겨서 만만하게 봤다가는 혼줄 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나미도 원에서 아론 해적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미는 고향이 여긴데 주민들이 아론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미가 일을 안 하면 아론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제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마치 어느 지역에 소금을 캐는 곳처럼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해군한테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해군도 정의의 편이라면서요. 방금 말했다시피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천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해군한테 신고해도 그 해군도 같은 편이야, 아론이랑. 그래서 외부 해군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다 서로 아는 사이야. 어디 나가려고 막 배표를 끊어도 나미가 지금 배표를 끊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아론 귀에 다 들어가. 그래서 나미가 알고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던 이유는, 오늘 이렇게 악착같이 벌던 이유는 주민들에게 목숨값이 있어. 아론이 그거를 지불하면은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해군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나미네 집에 찾아와서 너 불법 영리 활동으로 세금 신고 안 하고 번 돈 있지? 국세청에서 찾아온 거야. 너 세금 신고 안 했지? 이거 너 현금으로 받았지? 너 카드 리더기도 안 받았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잖아. 그러면서 재산을 몰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나미는 어떻게 알았지? 난 흔적도 안 남기고 꼬리도 안 잡히게 깔끔하게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히 아론의 계략이었다. 아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동네에서 아론은 전지전능한 존재. 하지만 나미가 세금 신고를 안 하려고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게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됩니다. 왜? 아론에게 너가 그랬다는 물증이 없어요. 자기도 심증만 있어. 심증이 100%인데 물증이 없는 거야. 나도 세금 신고 안 하려고 물증을 안 남겼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갑자기 농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나미가 아니 농사를 왜 하러 가는 거예요? 농사해가지고 언제 그 돈을 갚아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러 가려고 그냥 자살하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나미가 말리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야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죽자. 너무 힘들다. 나미 마을 이름이 코코야시 마을이거든요. 야 헬 코코야시 살기 너무 팍팍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나미가 루피한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면서 나미가 힘들어했던 원흉인 아론과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아론과 싸우면서 루피가 당연히 이기게 되고요. 아론 짱세요. 여기서 아론은 그 험악하다는 인천 짱이야. 인천 짱이면은 보통 아니거든요. 이 정도 활약하니까 여기에도 이제 소문이 돌아요. 인천 짱을 꺾은 애가 있대. 걔가 누구야? 웅성 이러면서 루피라는 애가 인천 짱을 꺾었다는 게 해군에게도 알려지죠.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 바다에서 쟁쟁한 애들을 꺾었다. 버기, 돈클리크, 그리고 아론. 얘네가 여기가 초반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상은 아니지만 나름 지역구에선 꽤 친나는 애들입니다. 양평의 돈클리크, 횡성의 버기, 인천의 아론, 이런 식으로 다들 나름 지역에서는 짱짱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루피에게 처음부터 파격적인 현상금 3천만 베리가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배도 채웠겠다, 금강산도 가야겠다 해서 그랜드 라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미가 커피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회계도 잘 보고 지도도 잘 보고, 이때는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게 잘 안 돼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나미가 지도를 기가 막히게 외워. 보기만 하면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미가 길 안내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발음도 되게 또박또박 좋아가지고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눈도 좋아서 해군이 저기서 음주 단속하는 것 같다 이러면 돌아가자, 뭐 이런 현명한 판단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였죠. 그래서 그랜드 라인으로 모두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